한국이 컨텐츠 강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세계인들에게 명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은 익히 많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 기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가 발간한 올해 상반기 기준 시청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작품들이 비영어권 콘텐츠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눈물의 여왕이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그 외에도 기생수, 마이데몬, 닥터 슬럼프가 인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미디어 콘텐츠의 강세는 할리우드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병헌, 이정재 등 한국 배우들을 기용하여 틀에 박힌 할리우드에 신선한 바람을 넣고자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 감독 및 스태프에게도 손을 뻗어 한국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 할리우드 대표급인 워너브라더스와 손잡은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회 예고편이 공개되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미나리처럼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가 개봉된 적은 많지만 한국인 감독이 할리우드와 손을 잡고 영화를 제작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이 관심받고 있는 분야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것을 모른다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K-팝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는 그룹은 BTS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아이돌이라는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자 한국 음악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룹이기도 하죠. 한번 들불처럼 번진 인기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빌보드 1위라는 결과를 안겨주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BTS가 꼽힐 정도로 미국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때는 질색을 하던 부모님이 BTS 노래는 들으라고 추천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앞에도 한국 음악의 인기는 유행에 불과하며 잠깐일 뿐이라고 평가했던 몇몇 외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에 이런 인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사실 한국 음악이 인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돌이라고 볼 만한 가수들의 노래에는 하나같이 성적인 표현 및 욕설, 약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이 사이로 한국 음악 특유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가사들이 눈에 띈 것입니다. 지친 10대들의 마음을 유일하게 어루만져준 가사들이었기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 음악은 신선한 음악 새로운 장르가 아닌 하나의 장르이자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BTS는 미국 가수들도 어려워하는 빌보드 핫백에만 지난 10년 동안 1위 곡을 가장 많이 올린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까지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상황이니 한국 음악의 위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상은 해외 가수들조차 한국 가수들과의 콜라보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친분을 맺고 함께 노래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모습은 팝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놀랍게도 미국보다 K-팝에 열광하는 영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영국 왕실에서 한국의 K-팝 그룹인 블랙핑크를 초청하여 대제 국훈장을 준 것입니다.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을 모르셨을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SM과 함께 영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어쩌면 4분기에 가장 많이 이름을 듣게 될지도 모를 이 그룹은 디어 앨리스입니다. Hi, British boys. I've been dreaming about doing this. I want to learn, I want to soak up everything I can. 100 days in South Korea, learning from K-pop's finest. This opportunity is huge. The standards are going to be very high. But will they become the next big thing? 이거 언제 깨트릴 거야? 오직 영국인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말 그대로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받은 100일 동안의 트레이닝 과정은 BBC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방영까지 하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 방송은 폭발적인 화제성을 몰며 해당 그룹 데뷔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녹아내기도 하며 팀원들의 매력을 잘 잡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디어 앨리스 멤버들은 한국에서 여러 새로운 경험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한다면 꼭 찍어봐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생 네컷도 찍어보고 한국 유명 아티스트들의 손도장이 찍힌 벽에 손을 대보며 좋은 기운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하면 전통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겠죠? You wanna try some? Oh sure, I'll do it. Yeah. Gan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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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bae.
감사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이한 한국 음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알려진 떡볶이와 김치가 아닌 음식들을 선보였는데요. 닭발, 족발처럼 생소한 음식들이라 처음 본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먹어보고 달라진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생각과는 다른 맛을 지녔으며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는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배워보기도 하고 군대와 관련된 훈련을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K-팝 트레이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트레이닝을 통하여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팀워크를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멤버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 돈독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였던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래만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렉팅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의 재미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의 음악과 함께 정말 한 그룹을 데뷔시키고자 하는 리얼리티쇼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배움에 임하는 모습조차 해당 팀원들이 진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로 하여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후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득 해당 프로그램의 소재가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와 아이돌 과정을 겪는다는 소재는 많이 있었지만 모두 동양권에서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소재가 생겼다는 자체가 한국의 음악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저 우리만의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으나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되기 전 유명한 영국 프로그램 This Morning에서 디어 앨리스를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K-팝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pop stands for Korean pop. Right. And K-pop, as we know, it has been around for sort of 20, 30 years. Yeah. And it's sort of a mix of choreography and music in many different genres, which comes together to form sort of an audio and visual experience. And it's massive. I mean, Yeah, K-pop it's has huge. taken over the music industry worldwide. 영국조차 한국의 음악 산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그들이 경험한 한국과 K-팝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Yeah. How was the whole experience? Because South Korea at the best of times is crazy, it's busy, there's a lot going on. But when you're basically put in what looks like a military boot camp at some points with what you were wearing as well, the choreographers, the dancing, the singing, how much is that pressure on you boys? It's a lot, yeah. There's a huge K-pop standard which we're trying to reach. It's higher. And yeah, it's massive. And we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we're getting ourselves into until we're out there and really got to meet some artists and see them perform. And then we really had to stand back and go, wow, this is huge. 사실 디어 앨리스는 이미 K-팝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두 눈으로 본 적은 없는 듯한데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관객과 함께하는 순간을 확인하자 잊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K-팝에 대한 열정이 솟았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춤과 노래를 이미 인정받은 적이 있었던 그들이 한국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했음에도 블레이즈는 다음과 같이 평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But what we learned throughout what we learned throughout the process is it's all done with love. Because they were really, really behind us. They wanted us to succeed. They wanted us to get better. And they knew what we had to do to get there. So it was honest, but it was done with love. 그들은 한국의 트레이너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 했던 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그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미 한국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인터뷰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들을 이끌어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많은 한국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면모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처음에 나는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의 인터뷰와 댄스 영상을 보고 나니 빠져들게 되네. 데뷔하는 걸 보고 싶어. 한국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K-팝 그룹의 등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하나의 장르가 되어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새로운 선택들이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어 앨리스의 활약을 기대하며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Bye.